자, 중개보수 계산에 대해서 잠깐 좀 더 정리하고 문제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복합건축물이라고 들어보셨죠? 복합건축물 들어보셨나요? 일부는 주거용, 일부는 주택 외 용도. 그렇죠? 이런 복합건축물일 때는 주택의 용도로 쓰는 부분의 면적과 주택 외 용도로 쓰는 부분의 면적을 비교해 봤을 때 주택의 면적이 크거나 같으면, 즉 이상이면 이쪽이, 그때는 시도 조례표가 적용되죠. 시도 조례표가 적용되죠. 그러니까 주택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면적이 주택 부분의 면적보다 주택 외 용도로 쓰는 부분의 면적이 이쪽이 더 커요. 그러면 주택 외 중개 대상물에 대한 법정 한도가 적용되죠. 이건 몇 프로예요? 오피스텔 아닐 거니까 0.9% 이렇게 되는 거죠. 면적 가지고 따져놓은 거예요. 복합건축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복비 계산할 때 그 공식은 이렇습니다. 거래 금액이 있으면 거래 금액에다가 요율을 곱해요. 그러면 산출액이 나옵니다. 그 산출액이랑 우리 계산 문제 많이 풀어볼 텐데 산출액이랑 한도액을 비교해요. 그래서 둘 중에 요거하고 요것 중에 적은 금액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랬을 때 요 거래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냐 요거 갖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라고 한다면 매매 금액이 요게 되겠죠. 거래 금액이 되겠죠. 매매가가. 전세 계약이라면 전세금이 요게 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교환이라 그러면요. 물건이 두 개죠? 그 중에 둘 중에 중개상물 둘 중에 어떤 거예요? 큰 가액을 거래금으로 보는 거죠? 교환일 때는요. 물건 두 개 중에 무슨 금액요? 큰 금액이죠. 큰 금액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거래 금액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비를 계산하죠. 분양권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분양권. 아파트 분양권. 아파트 분양권일 때는 거래 금액은 뭐가 거래 금액 되는 거예요? 자, 분양권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주고받은 총 대금이 거래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 총 대금이 거래 금액이 되는데 그 총 대금을 우리 판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총 대금이 바로 자, 분양회사의 실제 납입한 금액 플러스 뭐예요? 프리미엄. 요거 합친 금액이 총 대금이 된다. 요 총 대금이 뭐가 돼요? 거래 금액이 돼요. 그래서 복비 계산한다고 하죠. 그 다음에 임대차일 때는 어떻게 돼요? 월세가 있는 임대차. 그때는 보증금. 그죠? 예를 들어서 설명드려보면 자, 보증금 1000에 월세가 70짜리입니다. 그러면 이때 거래 금액을 어떻게 계산해요? 월세 곱하기 100 더하기 원래 보증금. 그럼 얼마 나옵니까? 8,000 나오죠, 8,000? 이 8,000이 뭐가 돼요? 거래 금액이 된다. 이 말이죠. 월세가 아닌 임대차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증금 1,000에 월세가 30만 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월세 곱하기 100을 해서 더하기 원래 보증금 이렇게 하죠. 그럼 여기에 3,000에다가 더하기 4,000 나오죠, 이렇게. 이렇게 합산한 금액 4천만 원이 5천만 원이 안 되면 다시 계산하는 수가 있죠, 여기는. 그래서 다시 계산하면 곱하기 70 이렇게. 그러면 7, 3, 21, 2,100만 원. 거기에다가 뭘 더해요? 1,000을 더합니다. 그러면 거래 금액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3,100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 곱하기 70으로 다시 계산하는 수가 있는 거 곱하기 100으로 계산하는 거 두 가지가 다 있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임대차가. 아파트 분양권 조금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요거 있죠, 요거. 요 부동산의 주인이 A인데 이걸 B한테 3억에 팔고요. B가 요런 형태의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B가 A한테 그대로 그 물건을 2억에 전세를 놨다. 이러면 중간에 개업공인인증사분이 어떻게 되세요? 개업공인인증사분이 두 건의 계약을 알선해 준 거죠. 요렇게.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복비를 받을 때 이게 주택이라면 복비를 갖다 매매권 받고 전세권 받고 두 건을 원래 다 받아야 정상인데 우리 법에서는 물건이 하나고 당사자가 둘 다 매매계약의 당사자도 A, B, 전세계약도 A, B 당사자가 같고 한꺼번에 두 장을 썼다면 동일한 기회 그랬을 때는 이때는 전세권에 대한 복비를 뭐요? 할인해 주죠? 뭐만 받도록 합니까? 매매 한 건. 그래서 매매 계약에 관한 금액만을 거래 금액으로 해가지고 복비를 계산한다. 그렇게 법을 정해놨죠? 요거. 이때는 세 가지가 같아야 됩니다. 동일한 중개상물, 동일한 당사자, 동일한 기회. 그쵸?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요것도. 제일 많이 나온 건 물론 임대차지만 위아래 다.
그리고 이제 실비가 있습니다. 실비 부담. 실비는 법이 인정하는 게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가 권리관계를 파악하면서 쓴 실비 요거하고 또 하나 인정되는 게 아까 봤던 반환채무 이행 보장과 관련된 실비가 있죠. 이게 뭐냐면 개공이 예치명의자일 때 발생하는 실비예요. 이것은 개공이 소개하면서 권리관계를 파악하면서 들어간 실비를 얘기하는 거. 두 가지만 인정이 되는데 그 실비 부담자가 다르죠.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된 실비는 매도인처럼 이전 의뢰인한테 받아낼 수 있는 게 이게 정상이죠. 반환채무 이행 보장과 관련된 실비는 누구한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그죠? 매수인처럼 취득 의뢰인한테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비용 부담자가 누구냐, 이걸 바꾸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암기를 해버리셔요.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된 실비는 이전 의뢰인.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관련된 실비는 취득 의뢰인. 그래서 권량이 반쯤 어떻게 했다고요? 취했다고요. 권량이 구별하셔야 돼. 권량이 반쯤 취했다. 이건 개공이 예치명의자일 때 쓴 비용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중개보수나 실비는 받아먹었을 때 영수증 써줍니까요? 중개보수 받았을 때 영수증 써줍니까요? 어때요? 중개보수 받았을 때 영수증 써주냐고요? 안 써주죠? 써주란 얘기가 없죠? 근데 입찰 대리했을 때 배신청 대리보수는요, 영수증 써줍니까? 대리보수 영수증 써줍니까? 그때는 써주라고 돼 있죠? 이건 써주고요. 중개보수는요, 안 써주고요. 대리보수는요, 써주고요. 끝났습니다, 이제. 자, 문제 풉니다, 이제. 138페이지 보시면 2번 문제를 풀어보십니다. 2번. (138페이지) 2번 문제요. 자, 2번에 1번은요. 초과 보수다, 초과 실비다 그러면 금지행입니다요. 따라서 임등치고요. 등록 취소될 수 있으며 1학년 일반입니다. 1번 맞고요. 2번은 오피스텔인데 85제곱미터 이하고 부엌, 화장실, 욕실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가나 오피스텔입니다요. 그럼 이건 매매는 0.5, 임대차는 0.4, 매매 교환까지가 0.5예요. 맞습니다. 1,000분의 5가 0.5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주택 외 중개상 물건입니다. 이때는 매매든 교환이든 임대차 등 전부 다 뭐예요? 1,000분의 9죠. 그 다음에 4번은요. 실비 받을 수 있는 게 두 가지죠.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또 하나가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 두 가지죠. 그래서 맞고요. 4번은 맞고 5번은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자, 개업 공인인사는 주택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틀린 건데 주택 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외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주택 외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거기까지 끊으시고 이걸 통해서 알아놓으시면 돼요. 중개보수 요율 범위 안에서 여기까지 끊으시고 보수 요율 범위 아니라는 게 주택 외 물건일 때는 0.9예요. 아시겠죠? 앞에 걸 지금 어떻게 오셔야 된다고요? 주택이 아니고 주택 외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중개보수의 요율 범위 안에서 거기가 0.9%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거기까지 끊었죠. 범위 안에서 끊고요.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 요율을 거기까지 끊으시고요.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 요율은 아까 0.9% 범위 안에서 정하라 이겁니다. 그렇죠? 원래 합의해서 받도록 돼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요. 중개보수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요게 시도 조례표입니다요. 그 시도 조례표에 명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주택 이게 중개보수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가 주택에 대한 시도 조례표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에 대한 시도 조례표에다가 주택 외 물건에 대해서 0.9% 범위 안에서 실제 받고자 하는 최고 요율을 거기다 적어라 이 말이에요. 중개업소에 가서 꼭 구경을 해보세요. 적혀있나? 적혀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가로 열고 이렇게 보통 이렇게 요새는 막 큽니다 이렇게. 근데 거기 보면 오늘 뭐 시간 되시면 꼭 가서 구경하세요. 이렇게 가로 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매직 같은 걸로 써놔요. 그럼 0.9라고 대부분 적혀 있어요. 0.9%로. 요 범위 안에서 정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0.9%도 되고 아니면 0.8도 되고 0.7도 되고 돈 안 벌려고 하면 0.2도 돼요.
그러면 이 부동산 사장님이 받겠다고 작심한 최고 요율을 여기다 적어놓는 거야. 그럼 0.2로 적어놨다 그러면 뭐예요? 주택 외 물건, 토지나 상가 같은 거 했을 때 0.2% 받겠다는 뜻이요. 많이 받으면. 이렇게 적어놓은 사람이 있을까요? 한 명도 없어요. 다 어떻게 적어놨겠어요?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렇게. 주택 외 물건은 시도 조례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지만 주택에 대한 조례표 밑에다가 적어놓으라고 돼 있다고. 그래서 중개업소에 들릴 일이 있으면 가서 꼭 구경을 하시면 이 조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전부 다 이렇게 적혀있다. 0.9로 적혀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5번 지문은 주택이 아니라 주택 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쭉 넘어가셔서 6번 문제를 풀어보십니다. 6번 빨리 푸셔야 됩니다. 6번 문제 푸시는 거예요. 기출문제입니다. 6번이 최근 기출문제. 기업권은 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가 적용된다고 했으니까요. 사무소 소재지가 맞죠? 니은번은 교환은 무조건 뭐예요? 큰 금액. 디귿번은 틀린 거예요. 이제 등록 취소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임등치예요. 임등치. 초과보수가 금쟁이가. 그 다음에 4번은요 합친 게 아니고요 매매 계약에 관한 금액만을 거래 금액으로 본다예요. 매매 한건만 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디귿번하고 리을번이 틀린 거예요. 다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7번 풀어보십니다. 7번. 자, 7번에 1번이 맞는 말이고요. 7번에 1번은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관련된 실비입니다. 즉 개공이 예치명의자일 때 발생했던 실비를 받아내는 겁니다. 이때는 취득 의뢰인한테 받는 거 맞죠? 매수인 임차인 같은 1번은 맞는 거. 3번을 먼저 봐요. 3번은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죠? 누구한테 받습니까? 3번.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도인 같은 임대인 같은 이전 의뢰인한테 받는 거 맞죠? 그래서 3번은 틀리고 1번은 맞고 그렇습니다. 4번은 오피스텔이에요. 가나 오피스텔이에요. 근데 무슨 1천분의 9예요. 가나 오피스텔은 매매일 때는 매매 교환일 때는 0.5, 임대차 등일 때는 0.4잖아요. 4. 뭐가요? 몇 번에서요?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전용 부엌과 화장실, 욕실을 갖춘 경우가 아니라면 1천분의 9 이내에서 협의하여 받을 수 있다. 아니라면 그럼 맞는 거네요. 개업 공인인계사가 계약금 등의 예치를 권고해서 이거네 이거. 1번은 왜 틀렸냐면요. 금융기관 명의로 지금 예치를 해놨다고 돼 있어요. 그거 잘못 봤어요 제가. 금융기관 명의로 예치해놓으면 개공 명의로 예치한 게 아니죠. 그럼 개공은 지금 돈 관리한 게 아니죠. 그럼 개공은 지금 이때 무슨 실비를 갖다가 뭐 누구한테 청구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자기가 돈을 관리하는 게 아니니까. 저는 그 상대방만 봤는데 거기가 틀렸네요. 1번 틀렸어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자, 그래서 빨리 안경을 바꿔야 돼 지금. 이게 막 감으로 읽는 거예요 지금. 희미해가지고. 그래서 3번이 그렇고요. 3번은 1번 3번 아시겠죠? 1번 3번 일단 반환채무 이행보장이라고 한다면 취득의뢰인, 3번 권리관계라고 하면 이전의뢰인. 그건데 1번은 틀린 이유가 뭐 때문에? 개공이 예치명의자가 된 게 아니고 금융기관이 예치명의자가 된 거니까 이건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리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요것은 1천분의 9가 맞겠어요. 네 가지 가나 요건 중에서 한 개라도 못 갖추면 그때는 뭐요? 나머지 오피스텔로 들어가요. 나머지 오피스텔은 0.9예요. 일단 5번 같은 경우는 계약이 성립만 되었는데 자 뒤에 보니까 무효, 취소, 해지됐어요. 그러면 어때요? 보수청구권은 영향을 받습니까? 받는 경우도 있고 받지 않는 경우가 있고 두 가지가 다 있죠. 만약에 개업 공인중개사 때문에 무효, 취소, 해지됐다면 영향을 받아서 보수 못 받죠. 근데 개업 공인중개사 때문이 아니라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보수 받을 수가 있으니까 영향을 또 안 받는 거죠. 받는 경우도 있고 받지 않는 경우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5번이 틀린 거죠.
예. 근데 2번을 아까 2번 안 했어요 지금. 2번이 판례입니다. 2번이 어떤 거냐면 간단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중개업소에 와서 그 읽어봤자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저를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물건을 내놨어. 그래서 물건을 붙여주려고 그래. 그래서 이제 어떤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어 벌써. 이제 그래서 붙이려고 막 했는데 물건 팔겠다고 내놨던 사람이 안 팔겠대 얘기를 건넸더니만 안 팔겠대 살 사람이 나타났다고 얘기했더니만 안 팔겠대 물건을 걷어들인 거야. 그랬을 때는 이 부동산 사장님은 안타깝죠. 이 사람이 내놨었고 팔 사람이 지금 살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러면 팔아야 될 건데 갑자기 이 사람이 그 금액에 지금 살 사람이 나타났는데 안 팔겠다고 마음을 바꿔버린 거 아니에요 이 매도인이. 안타깝죠? 그렇지만 이랬을 때 당신한테 내가 당신이 지금 팔겠다고 해서 임자를 붙였는데 왜 갑자기 당신이 안 팔겠다고 마음을 바꿨냐. 그 바람에 내가 원래 벌 수 있었던 돈을 못 벌었다. 손해배상해라 라고 할 수 있어요? 없다는 뜻이에요. 팔고 안 팔고는 이 사람 마음이요. 당신이 1억 7천에 판다고 그러지 않느냐. 아 그건 그때 마음이고 누구 붙였을 때 나 안 팔겠어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왜 안 파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뜻이에요. 2번 요 몇 번이에요 이거 2번이 읽어보겠습니다. 개업공인에서는 비록 중개 완성이 없더라도 중도에 중개계약이 해지됐어요. 중개계약이 해지됐다는 것은 안 팔겠다고 한 거란 말이에요. 내놨던 걸 걷어들인다고 물건을. 이때는 중개가 가능한 것을 전제로 기대 중개보수 상당의 금전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했는데 판사가 안 받아줬어요. 판례에서는. 그죠? 팔고 안 팔고는 이 사람 마음이잖아요. 왜 처음에 합된 얘기고 다르냐. 그건 소용없어요.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안 나올 겁니다 이거. 근데 이런 판례가 있다고요. 자 145페이지 12번 문제 풀어보십니다. 145페이지 12번. 자 12번에 1번은 잘 알아두셔야 돼요. 다 기출문제에 2번씩이나 나왔던 겁니다. 첫 줄도 나왔고 둘째 줄도 나왔고 둘째 줄은 작년에 나온 거예요. 건축물의 면적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일 때는 주택 따라갑니다. 이건 옛날에 나왔었고 두 번째 줄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일 때는 주택 외에 따라갑니다. 작년에 나왔고요. 두 개 잘 구별해 두셔야 돼. 그 다음에 2번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3번은 했던 거예요. 4번 하기 전에 5번을 먼저 하겠습니다. 5번 보면 주택 외 중개상물에 대한 보수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맞아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협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맞아요. 주택 외 물건이니까 0.9%까지 받을 수 있는 거 맞잖아요. 자 근데 4번은 주택 부속 토지에 대한 보수와 실비는 그랬어요. 단독주택인데 대지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받을 수 있다. 그렇습니까? 아니 아까 여기 얘기할 때 지워버렸네. 주택이다 그랬을 때 거기에는 부속 토지가 어떻게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는 지금 부속 토지 그것만 딱 떼서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부속 토지도 주택 가격에 포함시켜가지고 주택에 대한 법정 한도가 적용돼요. 그런 취지라고. 그러니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조례로 정하고 그 시도조례로 정한 범위 안에서 합의해서 받는 거죠. 근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주택 외 물건처럼 부속 토지니까 일반 토지처럼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협의해서 받는다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틀렸다는 거죠? 이해는 되십니까? 근데 저 같으면 이렇게 안 내요. 부속 토지만 어떻게 거래합니까? 그죠? 부속 토지는 주택이고 포함시켜서 거래하고 그때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조례로 정한다. 그렇죠? 그래서 부속 토지가 거기 주택에 포함되냐 포함되지 않고 제외되냐 그걸 물어보면 물어봤죠. 그걸 물어보는 내용이긴 한데 이렇게는 내면 정확히 이해하는 게 쉽지 않다고요. 솔직히. 응? 그래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지문입니다. 이것도. 어쨌든 틀렸어요. 여러분 알아두실 게 예상 문제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상 문제가 이렇게 나오진 않는다 이 말이죠. 주택일 때하고 그 다음에요. 주택 외 물건일 때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안 나오지만 하나 실비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구별하셔야 돼요. 법정 한도가 주택일 때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조례로 법정 한도를 정하고 이 시도조례에서 정한 법정 한도 안에서 협의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이렇게 갑니다.
근데 주택 외 물건은 어떻게 돼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범위를, 법정 한도를. 그래 놓고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협의한다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실비는 어떤가? 이게 잘 안 나오지만 대비는 하셔야 됩니다.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것도 시도조례입니다. 이것도. 그리고 그 범위 안에서 협의입니다. 이것도.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실비가 뭐하고 똑같이 지금 구조가 돼 있습니까? 이게. 주택하고 똑같이 구조가 돼 있죠? 얘하고 똑같이. 예. 얘가 요 두 개 합친 게 요게 보수입니다. 여기 보수. 요 두 개가 보수고 요게 실비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부속 토지는 여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부속 토지 포함 이렇게. 응? 부속 토지 포함. 근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물어봤냐? 그죠? 주택의 부속 토지는 그죠? 그렇게 물어봤어요. 요것만 떼서 물어본 거라고 지금.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협의하에 결정한다. 이렇게 쓴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틀렸다. 왜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런 취지예요. 의미 자체는. 예. 근데 그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낸다기보다는 이 주택에는 부속 토지가 포함되냐 제외되냐 이 자체를 직접 물어볼 거예요. 왜 예상을 하냐면 작년 시험 문제 주택 가로 열고 부속 토지 포함이라고 지문에 나왔었어요. 가로 열고 부속 토지 포함이라고 지문에 그전까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근데 작년 시험에 부속 토지 포함이라고 나왔으니 작년 기출문제를 놓고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출제위원은 그게 눈에 띄게 돼 있어요. 아 그러면 이제 틀리게 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부속 토지 제외죠 보나마나. 그것을 대비하시는 거예요. 이 4번 이런 식의 지문이 아니고. 예.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를 풀어보십니다. 실제 납입한 금액 플러스 프리미엄. 딱 1억이잖아요. 그럼 이때 주택에 대한 거니까 이게 아파트 분양권이 조례표에 따라서 0.5%잖아요. 50만 원이에요. 한도액이 있습니까? 80만 원이 있잖아요. 한도액 안 넘었죠. 둘 중에 적은 거 50만 원과 80만 원 중에서 적은 거 50만 원이잖아요. 자,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 일방입니까? 쌍방 총액입니까? 총액을 물었으니 얼마예요? 100만 원이지 100만 원. 정답이 2번이죠? 쉬운 문제입니다. 14번 문제 풀어보시고. 기출 문제입니다. 14번이. 자, 집을 주택이죠. 을한테 2억에 팔고 을은 이 주택을 갖다가 병하게 3천에 20인가요? 보증금 3천에 월세 20만 원? 이렇게 월세를 놨습니다. 그러면 매매건이 2억짜리고 그 다음에 월세건이 요게 3천에 20짜리야. 이렇게 판 거죠. 이렇게 팔고 이게 세를 놓고 이렇게 된 거죠. 이랬을 때 여기서요. 요 일단 주택이니까 매매건 복비 먼저 계산해 보세요. 2억이다 그러면 첫 번째 포인트 2억이다 그러면 주택에 대한 거니까 조례표 0. 얼마예요? 4에 5예요. 4 맞습니까? 네. 80만 원이요. 한도액은요? 한도액 있습니까? 2억 이상 6억 미만 칸에 들어가니까 한도액은 없잖아요. 80만 원이요? 없어요. 그럼 80만 원. 요건 어떻게 돼요? 이건 환산해야 되죠. 곱하기 100 더하기 3천 5천 나왔죠? 두 번째 포인트는 5천만 원 딱 나왔으면 합산금액 5천이면 곱하기 70으로 다시 계산합니까? 안 해요. 그냥 5천이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게 뭐예요? 주택이니까 밑에 임대차 등 칸을 보셔야지. 자, 그러면 세 번째 포인트가 5천만 원이니까 0. 몇 프로예요? 0.5예요? 4예요? 5천 이상 칸을 보셔야 되니까 0.4입니다. 이게 세 번째 포인트. 그럼 얼마예요? 20만 원인가요? 한도액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요? 30만 원. 그러면 둘 중에 뭐요? 적은 거. 이거 아니고 일반한테 받을 수 있는 복비가 20만 원인데. 자,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 뭘 물어봤어요? 을에게 받는 거 이렇게 됐으니까. 자, 을은 갑하고 병은 고민할 게 없어요. 갑은 요거 80만 원 받는 거고 여기는 20만 원? 20만 원 받는 거죠. 근데 을은요. 두 건이죠, 두 건. 사람이 틀리기 때문에 이때는 매매건 80 받고요. 또 요 월세건에 대해서요. 20을 또 받게 되니까 얼마를 받아요, 총? 100만 원 받게 되죠. 을은 100만 원 부담하는 겁니다, 이게. 이 시험 문제 출제하는 사람은 딱 보세요. 이게 기출 문제 낸 사람이 왜 이걸 2억을 냈을까요? 첫 번째 포인트라고 그랬잖아요. 2억 이상이냐, 2억 미만이냐 이거 아는지 모르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국어. 그 다음에 여기 했을 때 곱하기 70 새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또 물어본 거예요. 여기서도 경계를 물어보잖아요. 지금 보면 뼈 아프게 경계를 물어봐요.
그 다음에 여기 됐을 때도 여기 0.5냐 4냐 이거 또 한 번 더 하잖아요. 또 조립표에서 조립표 줬잖아. 0.5인지 4인지 또 물어보잖아 이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두 개에서 매매금만 받는 건지 아니면 합쳐서 다 받는지 그거 물어보잖아 또. 출제하는 사람이 뭐예요? 굉장히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거 생각을 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냥 물어본 게 아니고. 정답 3번이죠? 네, 3번 맞죠? 자, 이번엔 18번 문제 풀어보십니다. 18번. 자, 여기는 이것도 생각을 많이 해서 낸 겁니다. 주택의 면적이 지금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3분의 1? 이렇게 적어놓으면 주택이 아닌 부분의 면적이 얼마란 얘기예요? 외 부분이 3분의 2란 얘기, 여기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결론은 복합건축물이라는 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쪽의 면적이 더 크죠? 그럼 이것은 요 이론이요. 0.9가 적용된다는 일단 정리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 가만히 보면 복합건축물이긴 한데 이것을 A, B인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매매를 하고 B가 그대로 A한테 뭐 하는 거예요? 임대 낮춰 지금 월세로 같은 물건을 같은 사람이 매매도 하고 임대차도 하고 이렇게 두 건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이거 아니고 이것만 계산한다는 게 두 번째 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이 월세 얼마 나왔지만 이걸 계산하면 이미 지는 거예요. 계산 아예 안 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여기만 계산하는 거지. 근데 이게 얼마야? 매가가 1억이죠? 그러면 1억에다가 1억 곱하기 뭐가 돼야 되냐면 0.9가 되는 거예요. 0.9다 그러니까 얼마 되는 거예요? 90만 원이잖아요. 90만 원. 응?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걸리는 게 합의된 약정 금액이 100만 원이 있다는 그 글귀가 보여요. 약정을 100만 원 했지만 이게 지금 많이 받아야 9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넘어갔잖아요. 이랬을 때는 전부가 무효가 아니고 초과 부분만 무효죠. 그럼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예요? 90이에요. 90.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세 개를 물어본 거예요. 이게 물어보는 게.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풀어보십니다. (19번처럼) 이렇게 박스 안에서 매도인과 임차인이 같고 매수인과 임대인이 같다 그런 얘기 나오면 그게 이런 케이스. 그럼 매매한 것만 계산해야 되니까 1억 8천 곱하기 이게 주택이니까요. 주택이죠. 주택. 0.5를 곱하면 90만 원 나왔죠. 그런데 한도 금액이 80만 원 있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작은 거니까 80입니다. 80. 근데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 일방입니까? 쌍방 총액입니까? 일방을 물었으니까 정답은 1번이죠. 다음 페이지요. 20번 문제. 최근 기출문제입니다. 20번. 자, 요게 가나 오피스텔이라는 걸 먼저 전제가 돼야 됩니다. 가나 오피스텔 그렇게 되면 매매 교환은 0.5, 임대차는 0.4인데 여기는 일단 임대차니까 0.4%라는 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가나 오피스텔 임대차 이렇게. 두 번째는 월세 환산하는 걸 하셔야 됩니다. 보증금 2천에 월세가 얼마입니까 지금? 25만 원? 네. 이거 묻는 거죠. 곱하기 100을 하면 2,500 더하기 2,000 더하면 4,500 이 합산 금액이 5천만 원이 안 됐으니까 다시 계산하죠? 70으로 다시 계산하는데 여기까지를 암산으로 해버릴 수 있죠 사실은. 딱 더하니까 뭐야? 4,500 딱 나왔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곱하기 70에서 계산해버려야죠. 계산기를 꺼낼 게 아니고. 여기서는 계산기를 꺼내서 하면 얼마 나와요? 얼마? 1,750이 나와요. 요때. 계산기 꺼내도 괜찮아, 이거. 1,750에다 더하기 2,000이니까 얼마나요? 3,750. 3,750만 원이 거래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게 0.4잖아. 0.4를 곱하면 15만 원. 한도액이 있습니까? 가나 오피스텔이나 상가, 토지 같은 건 한도액이 원래부터 없어요. 그래서 이건 일방한테 받을 수 있는 부피가 얼마예요? 15만 원.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 일방입니까? 총액입니까? 일방. 그러면 정답이 15만 원. 이게 정답이에요. 최근 기출문제. 21번은 작년 기출문제입니다. 풀어보십니다. 요 21번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자, 이게 주택이라는 게 일단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근데 하나는 매매건이고 하나는 이제 월세건입니다. 임대차라고 나오는데 월세건. 자, 매매건은 이게 매매가가 6천입니다. 6천. 그러면 조례표를 보셔야 돼요. 주택이니까. 6천이라 그러면 조례표에 따르면 5천 이상 2억 미만 칸에 들어가니까 0.5%입니다. 박스에 보시면. 그럼 얼마 나옵니까? 30만 원 나왔죠? 한도액이 있습니까? 조례표에는 한도액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안 써놓으면 없는 겁니다. 박스에 조례표 한도액 금액이 안 나와 있으면 없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없으니까 일반한테 받을 수 있는 보피가 얼마인가요? 30이에요. 30. 자, 이번에 월세건 합니다. 보증 얼마죠? 1,500? 월세 얼마야? 30. 그러면 딱 계산해 보면 벌써 합산 금액이 5천만 원 안 나옵니다. 그럼 곱하기 70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70 들어가면 7, 3, 20에 2,100만 원 더하기 1,500. 3,600 나왔습니다. 3,600 곱하기 월세가 주택이니까요. 박스에 보시면 3,600은 5천만 원 미만이죠? 0. 몇 프로요? 몇 프로요? 5%? 그럼 얼마입니까 이거? 5, 6, 30 5, 3, 15 18만 원이네요.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 뭘 묻고 있습니까? 두 건인데 매매건에 대한 복비랑 월세건에 대한 복비의 차액을 물어보고 있죠. 차액을. 그 얼마예요? 12만 원. 차이니까 12만 원이 정답이죠? 네. 이게 작년 기출 문제. 정답 3번이죠? 네. 자, 이번 주에 진도를 맞추지 못했는데 하여간 이번 주에 여기 보수까지 진도 나간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시험 며칠 남았습니까? 며칠 남았는데 여기 안 써져 있네요. 제가 써드릴게요. 90일. 그리고 여러분 이제 다음 주가 쭉 휴가인가요? 맞죠? 휴가 끝나고 오면 자, 여러분 휴가 끝나고 오면 시험 남은 기간이 78일 이게 됩니다. 다음 주에 저하고 만나는 순간에는 이게 아니고 뭐요? 모르겠어요. 2주 동안 아니야. 2주 동안 못 볼 거니까 자, 2주 뒤에 78일 만나고 나서 뵙는 거예요. 방학 때 있잖아요. 좀 부족한 과목들을 많이 채워 놓으셔야 됩니다. 방학이 그냥 진짜 여행 갔다 오는 방학이 아닙니다. 여행은 저 혼자 갔다 올게요. 여러분들 그 방학 기간 동안에 점수를 많이 올려놓으셔야 돼.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